자, 11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데크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 명품 소비 1등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유. 2022년 세계 주요국 중 1인당 명품 소비 1위.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겁니다. 나쁜 거죠? 상당히 나쁜 거예요. 제가 명품 소비 1등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이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 명품 소비가 1등을 이제 기록한 배경이 뭐라 나와 있냐면 욜로죠. 욜로직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명품을 그렇게 쉽게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삽니다. 뭐 남자들도 명품이 있긴 하지만 전 남자분들이 그 명품을 차고 다니는 거, 입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비싼 옷은 입는 거 봤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뭐 샤넬백이나 뭐 구찌백이나 프라다백을 매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내 같은 데 가보면. 물론 자기가 뭐 버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걸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버는 돈이 많다거나. 문제는 이제 능력이 안 됨에도 그런 명품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그런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에 기저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까지 명품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명품 같은 거 많이 사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내가 명품을 샀기 때문에 남자한테 뭔가 뭐 비싼 음식을 뭐 바란다거나 비싼 데이트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여자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명품백 같은 거 하나 매면 명품백 하나 빼는 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부츠나 이제 힐도 사야 되고 뭐 거기에 맞는 패션도 입어야 되고 명품이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귀걸이도 해야 되고 목걸이도 해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깔맞춤 해야 돼. 그러면 가방 하나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명품 소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자분들 중에 이만한 소비를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20대 여성분들의 중위소득, 그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뭐냐면 중간 라인, 소득의 중간 라인의 평균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평균 급여, 중간의 급여, 이걸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20대 여성분들의 어떤 중위소득은 200만원 초반입니다. 200이 조금 넘어요. 200이 조금 넘는 돈으로 이 명품을 산다는 겁니다. 명품을 살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명품만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취하면 이제 월세도 있고 난방비도 있고 각종 공공요금 있고요. 폰값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 먹어야 돼.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 월급으로 돈이 남아날까라는 거죠.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남자들은 카포 때문에 어렵고 여자분들은 명품 때문에 어렵고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경제가 괜찮은데 명품 소비가 많으면 이해하겠지만 경제가 안 좋은데 명품 소비가 많은 건 더 최악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지표가 안 좋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명품을 많이 산다. 이거는 좀 뒤로 자빠지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가 어려졌을 경우, 내가 살림살이가 안 좋아졌을 경우 그 명품을 판다 섬 치더라도 명품은 팔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여자분들이 보통 이 시내 같은 데 가면 이제 흔히 매는 그런 샤넬백이나 구찌백은요. 보통 남들도 메고 있어요. 한정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좀 쉽게 볼 수 있는 명품은요. 막상 팔게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가를 굉장히 심하게 당합니다. 정말 심하게 당해요. 자동차도 강가가 심하지만 그래도 반절 이상까지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명품은 몇 년 지나면 반의 반절도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막상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품이 막상 힘들어질 때는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구입하셨던 분들 지금 상황을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주제로 지금 명품을 구입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명품 하나 내가 지금 살 만큼 여유가 있을까? 괜히 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생계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나는 요금을 못 내지 않을까? 돈이 안 모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번 명품 소비 1위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이 명품의 중독이 헤어나지 못하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명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명품을 착용하는 것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그냥 캐주얼 차림에 그냥 이제 왜 스니커즈가 있잖아요. 스니커즈 그렇게 많이 안 비싸잖아. 그런 걸 딱 신고 하는 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저는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괜히 그 나이 때 맞지도 않은 명품으로 도배해가지고 있는 척 하는 게 나는 그게 제일 없어 보여. 왜냐면 저렇게 유지한다고 다 이제 카드로 다 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달 카드 요금 장난 아닐 텐데 그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과소비가 심하다. 앞으로 이 과소비의 어떤 그런 악영향이 이제 명품 소비를 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걸 과연 본인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진짜 빛나는 사람은요. 좋은 물건을 많이 착용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그게 빛나는 거예요. 꼴랑 뭐 구찌나 뭐 샤넬백 같은 거 돌체인 가마나 입고 있다고 뭐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건으로 내가 명품을 이렇게 시장에서 명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뭔가 갖고 와서 진짜 사람 자체가 명품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이 무엇을 입든 무엇을 착용하든 시선으로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한몫하는 것도 있음. 사실 제가 봤을 때 명품 소비 1위를 만들어준 가장 큰 계기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여자분들이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안 하는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보면 좀 여자분들 각자 인스타그램 채널에 들어가면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명품을 안 가진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명품 사진을 안 올린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명품이 흔해 빠진 물건이 돼요. 조린관이 공감하십니까 이거? 명품이 이렇게 뭔가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 남자분들도 그런 거야. 이렇게 외제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나? 이상하다. 외제차 비쌀 텐데. 쟤네들 능력 뻔할 텐데. 저 차는 다 어디서 났대? 뭔가 좀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 안 그래요? 명품 비싼데? 왜 이렇게 명품을 다 가지고 있지? 쟤네들 돈이 어디서 났을까? 쟤네들 일하는 데 없을 텐데? 나보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텐데? 돈은 어디서 난 거지? 훔친 건가? 남자가 사준 건가?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 사진들이 많죠.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인스타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게 뭔가 법처럼 돼버려요. 일종의 룰처럼. 그래서 누군가 많이 하고 다니면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판단을 해버려. 근데 이게 엄청난 오판이 되는 거죠. 명품을 주변 또래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하면 내 또래 친구들한테 밀린다. 도태된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도태된다는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거를, 남들이 유행처럼 따르는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옛날 사람이다. 난 뭐하고 사는 걸까? 나 같은 사람 뭐 어디 가서 인정이나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내가 안 가져도 되는 물건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명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아.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명품을 여자분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명품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뭔가 좀 흔해 빠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흔해 빠진 게 아닌데. 흔해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예나 지금에는 명품 비싸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비싸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자분들의 어떤 소득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위소득 라인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자, 2016년에 보시면 2016년에 여성분들의 중위소득은 197만 원이었어요. 자, 2020년까지 갔지 231만 원. 기껏해야 30만 원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비교하면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 2016년이 중위소득이 20대 여자들의 중위소득이 197만 원입니다. 근데 2020년이 231이에요. 겉으로 봐도 30만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4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겠냐고. 공공요금, 휴대폰 요금, 그리고 어떤 각종 뭐 식료품, 고깃값 안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잖아. 그걸 비교하면 4년 전에 197만 원이나 지금 231만 원 더 찐 게 찐입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지금이 더 사기 팍팍하지. 저금이 체감적으로 더 적게 받는 거죠. 거기다 명품값은 같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젊은 여자들이 형편 나아진 게 없어. 나아진 게 없는데 명품은 더 많이 사는 거예요. 훨씬 더 비싸. 과거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나가는 명품들을 훨씬 더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지죠. 모이는 돈이 더 없죠. 모이긴커녕 자꾸 돈을 쓰게 되죠. 쓰게 되면서 내 재정적인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많이 긁죠. 그래서 올해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카드론으로 리볼빙으로 지금 빚을 진 그 빚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랍니다. 7조. 우리나라 카드 빚이 7조예요. 7조. 리볼빙으로. 안 갚아가지고 늘어난 빚이 7조랍니다. 과연 7조를 갚을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이 7조에는 분명히 명품 소비로 리볼빙 하신 분들이 끼어 있을까요? 끼어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겠죠. 카드 리볼빙으로 명품을 구매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현찰이 없다는 얘기죠.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명품은 가지고 싶고 카드는 있고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해서 이제 카드 결제액이 나왔는데 그달 해결을 못하니까 10%만 어떻게 메꾸고 나머지 90%는 돌려버리고 10%만 메꾸고 돌려버리고 19만 메꾸고 돌려버리고 계속 이자는 오르고 그러면서 리볼빙을 연명한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이 리볼빙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티겠죠. 몇몇 사람들은. 못 버티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인생 자빠지는 거예요. 이 명품백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구찌 가방, 샤넬 가방, 프라다 지갑이 있다고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빠질 수 있습니다. 괜히 안 써도 되는 카드를 긁어가지고 리볼빙에 허우적될 수 있고 돈이 안 모여서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게 되면 뭔가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아름다워 보이기보다는 그냥 허영심이 강하고 사치가 심한 그런 여자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명품을 시장하는 어떤 그냥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뽐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명품 소비가 1등이네 뭐네 하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